2021년 4월 26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화성 이어 토성 위성에도 무인 헬기 잠자리 띄운다. 지난주 화성에서 소형 무인 헬기 인저니워티가 인류 최초로 지구 외천체에 하늘을 비행한 가운데 토성 위성 타이탄을 향해 발사될 또 다른 무인 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탄 하늘을 가를 드래건플라이 잠자리는 175km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을 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우주 비행기 시대에 개막을 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날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알고 보니 느림보. 1993년 개봉한 미국 영화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와는 달리 티라노사우루스의 보행 속도가 생각보다 느렸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과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 국제학술지 로열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를 통해 티라노사우루스의 일반적인 걸음이 시속 4.6km였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는 조깅을 하거나 조금 힘있게 걷는 사람보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느렸다는 얘기라네요. 이유는 거대한 꼬리를 위아래로 탄력 있게 흔들면서 거대한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얻었고 이 동작이 보행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랍니다. 조선일보, 삼성전자 주주, 국내만 500만 명.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국내 개인 투자자가 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주라고 불리는 주식답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25일 IT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약 385만 명, 외국인 기관 투자자 제외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약 11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삼성전자 전체 주주는 총 497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역시 한국의 국민주의입니다. 헤럴드 경제,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사각지대. 안 해도 그만. 공직자가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또 하나의 구멍이군요. 조선일보, 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강화. 부부 공동명의 2주택, 증여로 1인 1주택씩 만들면 절세. 5월 말까지 한 채를 남기고 미리 처분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2주택 등 다주택을 유지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을 갖고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교환 손무 대표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2채를 갖고 있는 부부의 경우 부부 간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참조하세요. 이상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입니다. 연합뉴스, 바이든 국정 지지도 59%, 백신 풀고 돈 풀어 위기 잡았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15일 내놓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9%였습니다. 취임 초반 코로나19 대응에 집중, 전 국민 접종 시점을 계속 당기며 백신 속도전을 벌인 것이 주요했던 셈입니다. 공화당이 규모가 너무 크다며 강력히 반대한 경기부양법도 결과적으로 호평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스가 중간평가 일본 국회의원 재보선 세고서 집권 자민당 전패.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급속도로 확산한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주변 인사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겹치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전패는 스가 정권의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정치와 돈 문제 등 잇따른 불상사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스가 총리의 중의원 해산 전략과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뉴스. 미 언론 윤여정, 여우 조연상 가능성 매우 높다. 미국 언론들은 윤여정 씨의 여우 조연상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시상식 예측 사이트 골드더비와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역시 윤 씨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한국계 이민 가정의 이야기가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윤 씨의 할머니 연기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가 상을 받으면 102년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한 첫 한국 배우가 됩니다. 이상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헤럴드 경제. 문 대통령 변죽 냉정평가에 트럼프 약한 협상가 뒤끝장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미 간 협상가로서 약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백신 한숨 돌린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서도 성과낼까. 청와대는 이번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계약으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로 코로나 불안을 잠재울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원, 야당, 중국, 백신, 누가 맞겠냐. 블러핑, 김호란 디커플링 정의용 맹폭. 보수 야권이 2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해 중국산 백신 도입 검토 주장까지 나온다며 맹폭했습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백신과 외교적인 사안은 디커플링, 즉 비동조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백신 외교의 접근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재명 자신 비난한 윤희숙의 국어 독해력부터 갖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3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를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의원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는 제3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입니다. 노컷 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종사자가 한 달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항체 형성 시기는 접종 후 2주이며 총 2차례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 후 한 달이 지난 A씨가 확진됨에 따라 항체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및 집합금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 일주간인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기성용은 최근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답답하다. 지난 며칠 동안 저도 잠을 잘 못 잤다고 밝히면서 팬들께서도 실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이적 표현물 출간 논란을 부른 김일성 북한 주석의 항일 회고록 3개와 더불어가 교보문고에선 판매 중단됐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최근 낸 3개와 더불어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및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주식회사 브로우커리